갑질 의혹에 이어서 투기 의혹도 각종 투기 의혹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좌진에게 말로 차마 말에 담기 어려운 폭언을 했다라는 내용이 폭로가 됐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이 지명자의 지명이 적절하다라고 국민들이 보실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 말고 각종 투기 의혹이 등장했습니다. 영종도 투기 의혹부터 보시죠. 첫 번째 투기 의혹은 이해운 지명자의 부부가 영종도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영종도 공항이 개항하기 직전 이해운 지명자 부부가 2000년 1월 영종도 일대 토지 2,000평을 매입합니다. 공시지가가 13억 8,8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시점을 보세요. 6년 만에 한국토지공사 결국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그 땅을 삽니다. 얼마에 사느냐? 39억 2,100만 원에 삽니다. 6년 만에 3배 차익이고요. 차익은 3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30억대의 차익을 낸 영종도 땅을 투기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재산 공개 내용으로 확인이 되는 만큼 주진우 의원실에서 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자, 주진우 의원의 주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인천공항 개항을 앞두고 대규모 투기 바람이 일었던 시기 서울 사는 이해운 부부가 인천 잡종지 2,000평을 매입할 이유가 없다. 공항 개발로 인한 시세 차익을 노린 명백한 부동산 투기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어떤 예산을 총괄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 지명자에게 제기된 영종도 땅 투기 의혹,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30억대 차익이면 엄청난 건데 이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요런 타입의 부동산 투자가 이재명 정부에서는 용인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를 보면 후자일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2000년 1월 18일이었다고 그래요. 2000년 1월 18일인데 그때 이해운 후보자 배우자는 그 배우자 명의로 산 건데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였고요. 그다음에 이해운 후보자는 뭐였냐면 KDI 연구위원이었는데 KDI에서 무엇을 담당하고 있었냐면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총괄하고 있었어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어떤 데냐면 우리나라 국책사업 총괄하는 데였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 개항하기 직전 1년 전이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땅의 위치는 얼마 정도 떨어졌냐면 인천공항으로부터 16km 지점이니까 차로 가면 한 10분, 15분 이 정도 되는 거리인데 무려 땅이 몇 평이냐면요. 6,612제곱미터니까 이걸 평수로 계산하면 2,000평하고도 3평이에요. 2,003평인데 그런데 이 땅값이 얼마였냐면 13억 8,800만 원이었단 말이죠. 2000년 1월에 13억 8천만 원이면요. 그 강남 집값으로 환산을 해보면 강남에 2000년에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가 3억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면은 강남의 30평짜리 아파트를 한 4채 정도, 4채 이상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을, 그런 큰 돈을 쉽게 말하면 영종도에다가 거의 뭐 이렇게 확실하게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뭔가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땅을 투자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기대한 대로 6년 만에 수용이 됐는데 이 수용가는 얼마냐면요. 39억 2,1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25억 정도를 남긴 거죠. 그것도 언제냐면 2006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리 그 부인은 KDI 연구위원이고 남편은 연대 경제학과 교수라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13억 8,8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어떻게 조달했을까? 저는 일단 그것부터 좀 의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왜냐하면 남편 집안은 울산이고요. 그다음에 이해운 후보자 집안은 그 뭐 마산 쪽 아니었겠습니까? 영종도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왜 영종도에다가 이와 같이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또 성공을 갖다 하고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는가? 이해운 후보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기획예산처 장관은
그 곳간직이라고 그랬어요. 곳간직이는 며느리한테도 맡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나라 예산을 그 지키는 그런 곳간직이를 저런 분이 저런 그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맡아도 되는 건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이 대통령실은 과연 어떤 입장일까요? 이런 각종 투기 의혹에 대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입장을 밝혔군요. 들어보시죠. 투기했을 때 저쪽 진영에서 어쨌든 여러 후보자로서 공천을 받았던 시간에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되게 오래된 이야기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운 후보자의 지명 자체가 저희로서는 도전입니다. 예. 그리고 상대 진영에 있었던 분을 이렇게 쓰는 게 그 진영에서 일단 반발을 이렇게까지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예. 이렇게 쓰는 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쪽 진영에서 있었던 투기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식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기획을 총괄하는 자리인데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로 이익을 내는 대부업에 아들 명의로 이 수억 원대의 투자를 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2016년, 2018년 이해운 당시 20대 아들 3명, 대부업체 회사채 총 3억 원어치를 보유, 이자율은 15%. 1년 뒤 이해운 의원의 배우자가 넘겨받았어요. 국가예산 총괄 자리, 대부업체에 투자한 전력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에 이어서 투기와 투자 의혹이 연이어 불거진 건데요. 강훈식 비서실장 주장대로라면 저쪽 진영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괜찮다, 오래됐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식으로도 좀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지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이제 저쪽 진영에 있었으니까 괜찮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들었을 때는 이제 이해운 의원께서 어쨌든 다선 의원이지 않았습니까? 연달아 공천을 받았던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천을 할 때 뭐 이 후보자 본인의 경쟁력 역시도 평가를 하지만 도덕성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산과 관련해서 재산 증식 과정이나 혹은 뭐 좀 의아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좀 검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취지의 내용인 것 같고 실제로 후보자도 지금 계속해서 내고 있는 입장은 청문회에서 국민들께 납득 가능하게 소명할 수 있다, 설명을 드릴 수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공적인 지위에 여러 차례 올라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셨고 뭐 그 과정에서 재산과 관련해서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해서도 당 차원에서의 아마 소명이든 검증이든 여러 과정들을 이미 거쳐봤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에서 다선 의원을 하실 때는 왜 이런 부분들이 한 차례도 논란이 되지 않았는가 예. 의문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던가 혹은 문제를 삼았는데 후보자가 납득 가능하게 소명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돌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어떤 후보자의 공식적인 해명과 소명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부에서 내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청문회에서 지명자 본인이 어떻게 해명하는지를 대통령실에서는 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 거군요.